5조 논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저희 조는 자기에 대한 문화 차이, 동서양의 자기 제시 방법, 그리고 서구와 아시아의 자기 고향 편파 등에 대해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고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논문을 통해 각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어떻게 다르고 이 차이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생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가치관에 대해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은 객관적 여건과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행복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행복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번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그 원인을 높은 물질주의와 외적 증거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 외적 증거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한국과 미국의 행복 수준 차이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치는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란 인간의 선천적인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된 가치이고, 외재적 가치란 전자와는 거리가 먼 외적인 요소의 획득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상대적 외적 가치란 내재적 가치에 비해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입니다. 상대적 외적 가치가 행복을 저해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이 상대적 외적 가치와 관련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내재적 가치에 비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 수준이 낮고 높은 사회 비교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사회 비교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인데 선행 연구를 통해 이 변인들이 행복을 낮추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으며 낮은 행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다면 사회 비교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원을 적게 주고받을 것이며 이것이 낮은 행복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두 개의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1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1은 집단주의 국가인 한국과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변인들이 행복의 국가 차이를 설명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위계적 모델 비교 절차에 따라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고 모수치 추정을 통해 변인 간의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 신입생 699명에게 설문을 실시했고 불성실한 설문지 일부를 제외하여 68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인구학적 변인을 검토했을 때 대부분의 변인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미국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 분석했습니다. 행복과 삶의 만족 그리고 정서적 행복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의 점수는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의 합을 뺀 값으로 산출했습니다. 가치관의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 외적 가치 점수는 외재적 가치 문항 평균에서 내재적 가치 문항 평균을 뺀 차이 점수로 산출했습니다.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나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로 측정하였고, 사회 비교는 빈도와 영향을 측정하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가치들이 두 문화에서 동일한 요인 구조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국가에서 척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치관 척도는 두 국가에서 형태의 동일성과 요인 개수의 동일성이 확인되었으나
집단 간 분산 그리고 공분산까지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간 평균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주관적인 경제인식의 차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변량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 비교, 그리고 외재적 가치가 더 높고 나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측정 변인들 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 비교가 높고 사회적 지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주관적 안정감이 낮았습니다. 또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사회 비교가 높고 사회적 지원 수준이 낮았습니다. 사회 비교와 사회적 지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한 표 4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주관적 안정감의 하위 변인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주관적 경제 인식 차이와 주관적 안정감의 하위 변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모형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 모형 검증에 앞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연구 모델의 통계적 모델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해 최대 우도법을 사용한 결과 부합도 지수가 더 양호한 모형 B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모수치 추정 결과 모든 경로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 변인들과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1을 통해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가 경험적 자료로 지지될 수 있었고 상대적 외적 가치와 행복의 부적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사회 비교의 간접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의 규명이 어렵다는 점과 행복이 선행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후 연구 2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구 2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2의 목적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 1의 모형의 재검증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 2의 대상은 연구 1에 참여했던 동일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후에 2차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국적은 안정적인 선행 변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측정 도구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주관적 안정감 척도를 사용해 1년 뒤의 행복을 재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학년 때 측정된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와 행복 모두 현재 행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표에 표시된 부분을 보신다면 1학년 때의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적 지원은 2학년 때의 행복에 직접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접 효과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간접 효과란 두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측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학년 때의 가치관과 사회적 지원은 1학년 때의 행복이라는 두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통해서 2학년 때 행복을 측정한 간접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2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2학년 때 행복에 직접 효과를 보이는 사회 비교는 1년이 지난 후에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가치관과 사회적 지원은 직접 효과를 보이진 않지만 간접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통해 외적 가치의 추구와 낮은 사회적 지원이 현재의 낮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곧 미래의 행복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 가지 변인들 모두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연구 2의 한계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이 연구는 낮은 행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 해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관과 사회적 지원은 행복의 간접 효과만을 나타냈기에 선후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년이라는 시간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더 큰 측정 간격을 두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강점 및 크리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점의 첫 번째는 불행의 원인을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 각 측면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낮은 행복 수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행복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대학생들이 보이는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가 문화적 자아 개념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었기에 이것을 사회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에서의 영향력의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측정 간격이 짧아 상대적 외적 가치나 사회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이 사회 비교와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심리 속성과 같은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복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외적이나 객관적인 요인을 무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측정 간격으로 인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소감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